2025년 5월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I가 미국 전력의 17%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엔비디아 주가는 일주일 만에 10% 폭락했습니다. 1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MIT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AI가 전 세계 전력의 30%를 소비합니다. 문명 붕괴 수준이죠.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해답이 이미 20년 전 삼성의 연구실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강원도 산골 70세 노인 박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자 프로세싱 인 메모리 2005년. 그의 딸 주인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몇 주 후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물리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어요. 전력 소비 70% 감소, 속도는 3배 향상. 구글 CEO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야. 진화야.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속삭였어요. 우린 끝난 건가? 그날 이후 세계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으로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을 기다린 한 노인과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든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 박태식이 살고 있었어요. 70세, 은퇴한 반도체 연구원이었죠. 소박한 한옥 거실에서 태식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MIT 에너지 연구소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전력의 30%를 AI가 소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요. 화면 속 MIT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연산량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CPU와 메모리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식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이동. 데이터 이동. 그의 눈앞에 2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연구실에서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던 순간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그때가요.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방 안쪽 오래된 책장으로 걸어갔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거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구조 설계, 박태식, 2005년. 노트를 펼쳤어요. 빽빽한 회로도와 수식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메모리셀 내부에 연산 회로를 집적하는 설계였죠. 손가락이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종이가 손끝을 긁었어요.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하면 데이터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전력 소비를 90%까지 줄일 수 있어요. 20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장의 차가운 대답도요. 박 박사,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제조기술이 받쳐주지 못해.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트 위로 떨어졌죠. 내가 평생 걱정했던 게 결국 터졌구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주희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주희는 38세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지적인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태식이 황급히 노트를 감췄습니다. 서랍 안으로 밀어넣었죠. 아, 주희야. 오늘 일찍 오네. 주희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태식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뉴스 봤니? MIT에서 AI 전력 위기 보고서 낸 거. 주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회사에서도 난리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주희야, 나 20년 전에 이미 해결책을 찾았었어. PIM 기술이라고. 프로세싱 인 메모리. 주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친 표정으로요. 아버지, 또 시작이세요. 그 얘기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내가 만든 설계도가.
주희가 말을 끊었어요. 냉정하게요. 아버지, 이제 세상은 아버지 방식이 아니에요. 20년 전 기술이 지금 통하겠어요? 태식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방식이 아니라 원리야.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아. 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본인이 최고인 줄 아시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내가 언제? 주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쉬세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태식은 홀로 남았습니다. 희는 소리만 들렸죠.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내일 서울 올라가셔야 해요.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태식이 투덜댔습니다. 괜찮아, 안 갈래. 주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버지, 70세예요.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죠. 건강검진 받을 시간에 뉴스나 더 봐야지. 주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AI 전력 뉴스요? 아버지, 그거 아버지랑 상관없어요. 태식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을 바친 게 반도체인데. 알아요, 아버지. 근데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습니다. 은퇴했다고 머리까지 은퇴한 건 아니야. 주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답답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태식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안경을 쓴 태식이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빽빽한 회로도 수식 메모들이 보였죠.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메모리셀 내부의 연산회로 집적. 데이터 이동 거리 최소화. 전력 효율 87% 향상.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답이었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줬을까?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박태식, 대한민국 1세대 반도체 연구원이었습니다. 35년간 ETRI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했죠. 2005년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조기술이 따라오지 못했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복도 건너편 주희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주희가 회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문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차세대 PIM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극비. 주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태식이 연구소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꿈, 제가 이룰게요. 두 개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같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서로 모르고 있었죠. MIT 에너지 연구소 대형 회의실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MIT 교수진, 미국 에너지부 관료들, 그리고 빅테크 CTO들이었죠. 케빈 로웰 교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 차트가 떴습니다. 케빈이 포인터로 가리켰죠. 현재 AI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입니다. 2023년 미국 전체 전력의 4%, 2024년 11%. 잠시 멈췄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숫자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17%. 구글 CTO가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17%라고요? 작년 보고서에서는 13%였는데. 케빈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머나이. 생성형 AI의 폭발적 확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2030년 예측 그래프였어요. 이대로 가면 2030년 AI가 전 세계 전력의 30%를 소비합니다. 30%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메타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전력망이 버티지 못해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AI 발전을 멈추거나 아니면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케빈이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죠. CPU와 메모리를 그렸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도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는 이 구조예요. CPU가 계산하고 메모리가 저장하고 그 사이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화살표를 3개 그었습니다. 분필이 부서졌어요. 문제는 바로 이 왔다 갔다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할 때마다 엄청난 전력이 소비되죠.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미 HBM 메모리로 대역폭을 늘렸습니다. 데이터 이동 속도가 10배 빨라졌어요.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라졌지만 전력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AI 칩 전력 소비 비교였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 1개, 700W. A100의 2배죠. 차세대 H200은 1000W를 넘을 겁니다. 엔비디아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케빈이 계속했어요. 계산 자체보다 데이터 이동의 전력의 70%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작은 탄식들이 들렸어요. 아마존 AWS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뭡니까? 케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시했죠. 데이터를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구글 CTO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데이터를 안 움직이고 어떻게 계산을? 케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메모리 안에서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프로세싱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메모리, PIM.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메타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그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케빈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PIM 반도체 연구 진행 상황, 기밀. 한국에서 이미 돌파구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 뉴욕 나스닥 거래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빨간색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트레이더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엔비디아 또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8%. AI 전력 위기 보고서 나온 뒤로 일주일째 폭락이야. 블룸버그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떴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0% 폭락, AI 버블 붕괴 우려. 빅테크 CEO들 긴급 회동, 전력난 해결책 없다. 2030년 AI 블랙아웃 경고, 문명 붕괴 시나리오.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CEO가 화상회의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4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CFO가 말했습니다. H100 신규 주문이 30% 감소했어요. 고객들이 전력 비용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아키텍처로는 한계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에너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역 전력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텍사스는 이미 여름철 블랙아웃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시 MIT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케빈이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2년 내로 주요 도시들에서 블랙아웃이 시작될 겁니다. 구글 CTO가 물었어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연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케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삼성전자가 PIM 반도체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요? 확실한 겁니까? 극비 프로젝트라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케빈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 연구자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들이 데이터 이동 없이 메모리 내부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마존 부사장이 흥분하며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전력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70에서 80%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메타 부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80%라고요? 그건 게임 체인저 수준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태식의 집이었습니다. TV 앞에 앉은 태식이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MIT의 케빈 로웰 교수는 현재의 컴퓨팅 구조로는 AI 시대를 지속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계산보다 이동이 문제라니까. 이동이.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한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PIM 구조, 메모리셀 내 연산회로 배치.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이미 말했는데.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MIT가 위기를 선언하는 동안 한국의 한 산골에서는 은퇴한 연구원이 20년 전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의 딸이 세상이 아직 모르는 비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연구동, 보안카드로 출입하는 연구원들 사이로 주희가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배지가 보였습니다. 박주희 수석 연구원, 차세대 메모리 1팀.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PIM 프로젝트 팀 회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주희를 포함해 7명의 연구원이 앉았습니다. 팀장 김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이었어요. 다들 MIT 보고서 봤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30대 남성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AI 전력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봅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재앙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프로젝터에 띄워졌습니다. PIM 반도체 개발 현황, 극비. 김영수가 계속했습니다. 경영진에서 직접 연락 왔어요. 시제품 완성 시기를 당겨달라고요. 여성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아직 안정성 테스트도 못 끝냈는데요.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요. 미국 에너지부, 펜타곤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주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주말 동안 설계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복잡한 회로도였습니다. PIM 셀 구조 개선안. 기존 설계에서 메모리 셀과 연산 유닛 사이의 간섭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남성 연구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력 효율이 15% 더 개선되겠는데요? 주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의 눈이 빛났어요. 주희 씨, 이거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못 풀던 문제인데. 주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본 적이 있어서요. 어디서요? 주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논문에서요. 2000년대 초반 ETRI 자료였던 것 같아요. 순간 주희의 머릿속에 일주일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주희는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책장 정리를 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이게 뭐지? PIM 구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빽빽한 회로도들이 나왔죠. 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노트 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5년 박태식.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미 한 페이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확히 주희가 고민하던 회로 문제의 해결책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여러 장을요. 이걸 아버지는 왜 말씀 안 하신 거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주희 씨, 괜찮아요? 주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이 설계로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결과 좋으면 바로 시제품 제작 들어갑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나갔어요.
주희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 노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주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팀장님.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희 씨 아버지가 ETRI에서 메모리 반도체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주희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사 파일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버지께서? 주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요즘 기술은 잘 모르세요. 김영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희 씨가 가끔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묘하게 2000년대 ETRI 연구 스타일이랑 비슷해요. 주희가 당황했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희 씨가 우리 팀의 핵심이니까요. 김영수가 나갔습니다. 주희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클린룸이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초정밀 장비를 다루고 있었어요. 기계가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새기고 있었죠. 확대 화면에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회로 패턴이 보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PIM 시제품 1차 제작 완료됐습니다. 작은 칩이 보였어요. 불과 1cm 크기였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로 통합됐어요. 테스트 랩이었습니다. 주희팀이 시제품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전력 측정 장비 준비 완료. 여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AI 연산 테스트 프로그램 로딩 중. 주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집중하세요. 첫 실전 테스트입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장비가 작동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남성 연구원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전력 소비량, 기존 AI 칩 대비 68% 감소. 여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연산 속도는 오히려 2.3배 빨라졌어요. 김영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야? 주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옳았어요. 모두가 주희를 쳐다봤습니다. 주희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요. 제 말은 이론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녁이었습니다. 주희는 강원도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설계대로 정말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태식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돌아봤습니다. 주희야, 왔니? 주희가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말하려다 멈췄어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식이 딸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주희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주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식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태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훨씬 대단하지. 삼성에서 수석 연구원까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주희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말씀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꿈, 그리고 지금 딸의 손으로 되살아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태평양 너머에서 한 사람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케빈 로웰 교수가 캐리어를 끌며 나왔어요. 간소한 복장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스마트폰으로 통화했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다. 서울 시내 호텔이었습니다. 케빈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PIM 프로젝트 루머, 한국 반도체 기술 동향.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교수님? 케빈 로웰입니다. 예, MIT에서요. 네, 오랜만입니다. 잠시 상대방 말을 들었어요. 혹시 삼성전자에서 PIM 관련 연구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또 들었습니다. 아, 극비라서 확인이 안 된다고요? 네, 그래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였죠. 제목은 Request for Technical Meeting, MIT 에너지 래브. 다음 날 삼성전자 연구소였습니다. 김영수 팀장이 이메일을 확인하다 놀랐어요. 옆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MIT 케빈 로웰 교수가 면담 요청을 보냈어요. 케빈 로웰이요? 전력 위기 보고서 쓴 그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김영수가 급히 상부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연구소장과 부사장 등 고위 임원진이 모였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60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MIT에서 직접 왔다고?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PIM 기술에 대한 기술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정보가 샜나?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마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이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만나는 게 좋겠어. 어차피 조만간 발표해야 하고 MIT와 협력 관계는 나쁘지 않아. 부사장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시제품만 보여주고 핵심 설계는 공개하지 마. 그리고 연구소장이 김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막주희 연구원도 동석시켜. 그 친구 영어도 되고 기술 이해도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3일 후 삼성전자 연구소 게스트 회의실이었습니다. 케빈 로웰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수, 주희, 그리고 2명의 연구원이 들어왔죠.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로웰 교수님, 삼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영수 팀장입니다. 케빈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인 걸 압니다. 이쪽은 박주희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할 겁니다. 주희와 케빈이 악수했어요. 주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에너지 효율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케빈의 눈이 빛났습니다. 읽으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네요. 모두 착석했습니다. 케빈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AI 때문에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아키텍처는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죠.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PIM. 프로세싱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메모리. 그게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만.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주 전 저는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케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답은 미국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다고요. 주희와 김영수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대담한 발언이네요.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여러분은 수십 년간 DRAM과 NAND를 만들어왔죠. 만약 누군가 메모리의 프로세싱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저희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이뤘다고 가정한다면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케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협력입니다. 검증이고요.
글로벌 배치죠. 만약 여러분이 작동하는 PIM 칩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문명 붕괴를 막는 일입니다. 김영수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밖으로 나가 상부에 전화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케빈과 주희만 남았습니다. 케빈이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여쭤봐도 될까요? 이 연구를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주희가 대답했습니다. 2년 정도요. 하지만 개념 자체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군가 이전에 이 아이디어를 냈었나요? 주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만 말씀드리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수가 들어왔어요. 로웰 교수님,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케빈이 물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인이죠? 김영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것에 대한 승인입니다. 하지만 먼저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케빈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하 테스트 랩이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갔어요. 케빈이 첨단 장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주희가 투명 케이스 안에 작은 칩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저희 PIM 프로토타입입니다. 케빈이 칩을 들여다봤어요. 불과 1cm 크기였습니다.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칩에 메모리와 프로세싱 유닛이 모두 들어있다고요? 주희가 대답했습니다. 256GB 메모리에 통합된 AI 가속기가 있습니다. CPU와 RAM 사이에 데이터 이동이 없죠. 테스트는 해보셨습니까? 김영수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직접 보시죠. 화면에 테스트 결과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전력 소비 비교, 기존 칩 대 PIM 칩. 케빈이 숨을 멈췄습니다. 70% 전력 감소. 그리고 성능은 3배 빠르다고요? 주희가 말했습니다.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실시간 영상 분석으로 테스트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실시간 데모 영상이 나왔습니다. PIM 칩이 AI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죠. 케빈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에요. 혁명입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제로 무브먼트 컴퓨팅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케빈이 주희를 쳐다봤습니다. 박 박사님, 이 아키텍처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주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연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20년 전이요? 누군가 2005년에 이걸 예측했다는 말입니까? 주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ETRI의 한 한국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간과됐죠. 케빈이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비전이 세계를 구하고 있군요. 시적이네요. 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인류의 다음 챕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이 물었습니다. 양산은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내년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세계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주희가 말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교수님.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표단을 데려오게 해주세요. 테크 CEO들, 정부 관계자들, 에너지 전문가들이요. 이걸 직접 보게 해주세요. 김영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럼 승인 받으세요. 왜냐하면 세계가 이걸 보면 창밖 평택공장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AI 혁명의 중심이 이동할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여기로요. 그날 저녁 케빈의 호텔방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백악관 과학기술보좌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보였습니다. 케빈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예요. 삼성이 작동하는 PIM 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과학기술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요?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70% 전력 감소, 3배 성능 향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는 파트너가 돼야지 경쟁자가 돼선 안 됩니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알아야 합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데려갈 겁니다. 직접 봐야 해요. 같은 시각, 강원도 태식의 집이었습니다. 주희가 늦은 밤 귀가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늦게 왔니? 주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주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MIT 교수가 우리 연구소에 왔어요. 아버지가 TV에서 보셨던 그 사람, 케빈 로웰이요. 태식이 놀랐습니다. MIT에서? 왜? 주희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뭐? 주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희 팀이 지난 2년 동안 PIM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연구하셨던 바로 그 기술이요. 태식이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주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 방에서 노트를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설계도가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성공했다는 거니? 주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설계가 맞았어요. 전력 70% 절감, 속도 3배 향상. 모든 게 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태식이 주희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태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주희가 아버지 등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꿈을 내가 이뤄준 거지.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20년 기다림, 딸의 2년 연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챕터 5 태식, 딸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되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집 식탁에 햇살이 가득했어요. 태식과 주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죠. 태식이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주희야, 어젯밤 내 말. 꿈이 아니었지? 주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현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내 설계를 알았니? 논문도 못 냈는데. 주희가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노트요. 일주일 전에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그 낡은 노트를? 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자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펼쳐보니 저희 팀이 6개월 동안 못 푼 문제의 답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주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PIM 칩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칩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태식의 노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노트 사진이고요. 두 설계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태식이 안경을 쓰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내가 2005년에 그린 거랑 똑같잖아. 네. 구조, 회로 배치, 심지어 전력 관리 방식까지 거의 동일해요. 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20년 전에는 누구도 이해 못했어. 연구소장도 동료들도. 주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기술이 따라잡았어요. 아버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됐죠. 태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는 제조 공정이 안 됐거든. 메모리셀 안에 연산회로 넣는 게 불가능했어. 주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5나노 공정이에요. 아버지가 상상하셨던 것보다 10배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태식이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 설계가 실제 칩으로? 주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MIT 교수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리학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진화라고 하더라고요. 태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화라. 20년 전엔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음 주에 회사에서 큰 시연회가 있어요.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와요. 태식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오고요. 그래서 주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오세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주희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이 집도 없었어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희야, 이건 내 성과야. 내가 끼어들면 안 돼. 아버지는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태식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삼성전자 연구소 긴급회의였습니다. 임원진이 모였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케빈 교수가 미국에서 대표단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TO, 엔비디아 부사장. 약 30명입니다. 전무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거물들이 총출동하네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보좌관도 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외교적 이벤트가 되겠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소장이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원조 연구자를 초대하면 어떨까요?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원조 연구자요? 박주희 연구원 아버지, 박태식 박사님이요. ETRI에서 2005년에 PIM 기초 연구하신 분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전 비전이 현실이 됐다는 스토리. 외국인들이 좋아할 겁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주희 연구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실에서 김영수가 주희를 찾아왔습니다. 주희 씨, 다음 주 시연회에 아버님을 모시면 어떨까요? 주희가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네. 이 기술의 시작점이 아버님 연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주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요. 아버님께 여쭤보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녁 강원도 집이었습니다. 주희가 집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으로 초대했어요. 태식이 TV를 보다 돌아봤습니다. 초대? 다음 주 시연회요. 연구소장님이 아버지를 꼭 모시고 싶대요. 태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희야, 나는 그냥. 주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권리예요.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연구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난 이미 은퇴했고. 주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아버지가 옆에 계셔야 해요. 태식이 딸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쩔 수 없지. 주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주희가 태식을 껴안았어요. 다음 날, 태식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정장을 입네. 서랍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태식 책임연구원, ETRI 메모리 소자 연구부. 명함을 쓰다듬었어요. 그때는 책임연구원이었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20년 전 기억에 잠겼죠. 2005년 ETRI 연구실이었습니다. 젊은 태식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하면 데이터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박사 제조기술이 받쳐주지 못해요. 투자 대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동료 연구원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냐? 세상이 준비가 안 됐어. 회의실을 나오는 태식,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노트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70세 태식이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준비됐구나. 창밖으로 봄 햇살 가득한 산골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는 대규모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김영수가 헤드셋을 끼고 말했습니다. 주희 씨,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 끝났어요? 주희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오는 건 제가 직접 모셔올게요. 시연회 전날 밤 강원도였습니다. 주희가 차로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정장 입은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모습이었죠. 주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장 입으시니까 20년 젊어 보여요. 태식이 넥타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맬 줄도 까먹었네. 주희가 다가가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딸이 넥타이를 매는 동안 아버지가 딸을 바라봤어요. 태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희야. 네. 고맙다. 아빠 꿈을 이뤄줘서. 주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아버지가 길을 만들어주셨으니까. 넥타이를 다 매고 서로 바라봤습니다. 주희가 물었습니다. 내일 준비되셨죠? 태식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한 노연구원이 다시 세상 앞에 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든 딸이 함께 있었죠. 2025년 6월 3일 아침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차량 행렬이 도착했어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경호원들과 보안 검색대가 보였어요.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밝았습니다. VIP 라운지에 거물들이 도착했습니다. 구글 CEO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건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뜻이지. 마이크로소프트 CTO가 대답했습니다. 케빈 교수가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과장 안 하는 스타일인데. 케빈 로웰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악수했죠. 엔비디아 부사장이 케빈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모든 걸 바꿀 거라고 하셨는데요. 맞기를 바랍니다. 케빈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믿지 못하실 거예요. 별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태식과 주희였어요. 태식이 정장을 입고 캠퍼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엄청나게 컸네. 주희가 아버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주인공은 내 칩이지. 아버지 설계가 없었으면 칩도 없었어요. 건물 입구에서 김영수가 맞이했습니다. 정중히 말했습니다. 박태식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차세대 메모리 1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태식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네. 주희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연구자료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선구적이셨어요. 태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시연홀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강당이었어요. 객석에는 약 40명의 글로벌 VIP들이 앉았죠.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TO 케빈 스콧, 엔비디아 부사장, 메타 AI 연구소장, 아마존 AWS CEO, 백악관 과학기술보좌관, MIT 케빈 로웰 교수, 그 외 빅테크 임원 30여 명이었습니다. 태식과 주희가 무대 옆 특별석에 앉았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작이었죠. 삼성전자 부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삼성전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컴퓨팅을 재정의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부사장이 계속했습니다. 80년 동안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를 따랐습니다. CPU가 계산하고 메모리가 저장하고 데이터가 그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모든 에너지의 70%를 소비하죠. 스크린에 전통적 컴퓨팅 구조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끝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세싱 마이너스 마이너스 메모리를 소개합니다. 스크린에 PIM, 제로 무브먼트 컴퓨팅 시대라는 글자가 떴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PIM 프로젝트의 박주희 수석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주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차분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AI 전력 소비를 70% 줄이면서 속도를 3배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객석이 집중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20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2005년 ETRI 논문 자료가 나타났어요. 태식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2005년 한 한국 연구자가 정확히 이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실물칩이 화면에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준비됐습니다. 투명 케이스에서 칩을 꺼내 카메라에 비췄어요. 이 칩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256GB 메모리와 통합된 AI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외부 CPU도 없고 데이터 이동도 없습니다. 순수한 계산만 있죠. 엔비디아 부사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작동하면 우린 끝났어. 주희가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이미지 인식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테스트 준비가 나타났어요. 연구원이 PIM 칩을 장착했습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 H100 칩도 나란히 설치됐죠. 같은 작업, 같은 AI 모델, 두 개의 다른 칩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천장의 이미지 인식 작업이었어요.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 PIM, 오른쪽 H100. 실시간 전력 소비량과 처리 속도가 표시됐죠. 30초가 경과했습니다. 주희가 말했습니다. PIM 22W, H100 320W.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글 CEO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320W 대 22W. 93% 감소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처리 시간입니다. PIM 8.2초, H100 12.7초. 마이크로소프트 CTO가 감탄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고. 물리학을 거역하는 건데. 주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리학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리학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다음 시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연,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입니다. GPT-4급 모델 테스트였어요. 1750억 파라미터 모델을 실행합니다. 1000개 토큰을 생성하고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전력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PIM은 안정적인 낮은 전력 소비를 보였습니다. H100은 급격한 전력 스파이크를 보였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PIM 평균 전력 35W, H100 평균 410W, 전력 감소 91%. 아마존 AWS CEO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이거 넣으면 전기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세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연입니다. 실시간 영상 분석이에요. 16개 CCTV 동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의 실시간 영상에서 사람, 차량, 행동을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6개 카메라, 4K 해상도, 초당 60프레임입니다. 실시간 객체 감지와 행동 분석이죠. PIM 칩이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전력은 45W였어요. 전통적 시스템은 8개의 H100 GPU가 필요하고 5600W를 소비합니다. 우리의 단일 PIM 칩은 45W입니다. 객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충격에 빠진 듯했죠. 주희가 시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진짜 하드웨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무대 옆 태식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박태식 박사님, 제 아버지입니다. 2005년 세계가 프로세싱 인 메모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믿으셨습니다. 설계하셨고 계산하셨죠. 그리고 오늘 주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오늘 그분의 20년 된 22제 시도 MC 계속 꿈이 여러분이 방금 보신 칩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케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전 세계 과학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비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태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표정이었어요.
VIP들이 주희와 태식에게 몰려왔습니다. 구글 CEO가 주희에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언제 주문할 수 있습니까? 어제 필요한데요. 주희가 대답했습니다. 양산은 내년 3분기에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TO가 물었습니다. 테스트용 초기 샘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파트너십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팀에 연락해주세요. 태식 주변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MIT 교수가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MIT에서 강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태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MIT에서요? 당신은 선구자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케빈 로웰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지하게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류가 살았습니다. 케빈이 깊게 인사했어요. 태식이 손사래를 치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로 몇 개 그렸을 뿐인데요.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로만 그린 게 아닙니다. 미래를 그리신 겁니다. 잠시 두 사람이 눈을 맞췄습니다. 서로 이해의 눈빛이었죠. 별도 공간에서 엔비디아 임원진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GPU 수요가 급감할 겁니다. PIM이 전력도 적게 먹고 더 빠르다면.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본사에 긴급 보고해. 우리도 PIM 개발에 투자해야 해. 다른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희야,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으니까. 포기하려고 했어. 수없이. 하지만 안 하셨잖아요. 노트를 버리지 않으셨고. 태식이 웃었습니다. 하늘에 첫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2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죠. 시연회 다음 날 전 세계 뉴스가 들끓었습니다. CNN 뉴스룸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가 AI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칩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시연회에 참석한 테크 CEO들은 이것을 트랜지스터 이후 최대 돌파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국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BBC, 한국 칩 기술이 AI 산업을 구할 수 있다. 블룸버그, 삼성의 PIM 칩, 폰 노이만 시대의 종말.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 거인들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 위에 한국으로 달려가다. 일본 NHK, 한국, AI 전력 위기의 구세주로.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국의 PIM 기술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5년에서 10년 앞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나?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제때 하지 못합니다, 각하. 우리가 따라잡을 때쯤이면 그들이 전체 AI 인프라를 장악할 겁니다. 추천사항은? 과학기술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삼성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베이징 정부청사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반도체 자립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삼성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유럽 브뤼셀 EU 본부였습니다. EU 디지털 정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AI 주권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정상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이었습니다. 일본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또 뒤처졌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까지. 일주일 후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화면에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 삼성전자 방문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희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요? 네. 백악관에서 정식 요청했습니다. PIM 기술 협력 논의를 위해서래요.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비상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삼성 PIM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 주가가 15% 더 떨어졌습니다. CFO가 보고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주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삼성 PIM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CTO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PIM 개발팀을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 제조 능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CEO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과 파트너십 협상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경쟁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케빈 로웰은 MIT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컴퓨팅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본 노이만 구조가 80년 만에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배운 모든 컴퓨터 아키텍처가 쓸모 없어지는 건가요?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다시 강원도 태식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태식과 주희가 앉아 있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PIM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 방문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태식이 주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일이야. 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20년 전엔 누구도 안 믿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박태식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과장입니다. 태식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사님께 특별 초빙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PIM 기술의 역사와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이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희를 봤어요. 서울대에서 교수하래. 주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받으세요, 아버지. 아버지 지식을 나눠야죠. 며칠 후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삼성전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PIM 기술 양산 일정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일정이 떴습니다. 2025년 4분기 파일럿 생산 시작. 2026년 2분기 본격 양산. 2026년 하반기 글로벌 배송. 그리고 우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AI 전력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PIM으로 전환할 경우 2030년 AI 전력 소비를 현재 예측치의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의 원조 연구자인 박태식 박사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식 박사님은 이 기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삼성전자 명예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케빈 로웰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식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강원도 태식의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케빈이 내렸어요. 태식이 마중 나왔습니다. 케빈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사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비전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를요. 태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별거 아닙니다.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모든 과학자에게 희망입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켰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5개 주에서 PIM 데이터 센터 건설 발표. 유럽연합 PIM 전환 로드맵 수립.
중국 자체 PIM 개발 프로젝트 착수. 일본 PIM 도입 계획 발표. 케빈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분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인류를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 시작된 생각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글로벌 PIM 출시 행사가 열렸어요. 거대한 행사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정상, 테크 CEO들, 과학자들, 언론이었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주희와 태식이 나란히 무대 옆 VIP석에 앉았어요. 삼성전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PIM 반도체의 공식 출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컴퓨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PIM 칩을 도입하는 모습이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65% 감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처리 속도 3배 향상. 아마존 AWS, 운영 비용 70% 절감.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2025년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AI와 함께 전진하거나 전력 위기로 후퇴하거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연구자가 2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태식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어요. 연구실에서 회로도를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식. 그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미래를 봤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박태식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희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 차례예요. 태식이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태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실패한 연구자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아무도 믿지 않았죠. 동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고,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태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진리는 기다려준다는 것을요.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버리지 않았죠. 언젠가 누군가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딸이었습니다. 주희를 바라봤어요.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희야, 내가 아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객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식이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계속 나아가세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국 승리하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태식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주희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다, 딸.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었습니다. 케빈 로웰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박 연구원님. 돌아봤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MIT에서 연구센터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연구소인데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박태식 연구소로 하고 싶습니다. 태식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박사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세 사람이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순간이었어요. 주희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작은 칩이 아닙니다. 거대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20년 동안 지켜낸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위대함입니다, 박사님. 2025년 시작된 위기는 이제 기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PIM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전력 소비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AI 발전은 계속됐죠.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을 기다린 한 노인과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든 딸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을의 작은 집은 순례지가 됐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식의 노트를 보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차세대 컴퓨팅을 위한 제안.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인류는 계산의 시대를 끝내고 이동 없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PIM의 시대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20년 전 누구도 믿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태식. 그의 오래된 노트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리는 기다려준다는 것을. 믿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